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언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,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단순히 경험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여자들의 본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경험들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약간 재밌을 수가 있어요. 되게 오래전 일이죠.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. 제가 운이 좋게 대학은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제 이모의 친구분들 중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그 이모의 친구분의 자제를 제가 과외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, 그 인연 덕분에 이모의 친구분님께서 저를 본인의 그 유흥주점에서 무료로 원할 때마다 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또 아가씨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저에게 대기방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줬던 거죠.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C테스트 시리즈 영상 중에 세미편이죠.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제가 여자들에 대해서 approach anxiety라고 하죠. 여성들에게 말을 하고 스스럼 없이 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경험들이 있었는데 또 한 경험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. 그때도 물론 그 이모님의 친구분네 그 유흥주점에서 또 아가씨들하고도 얘기도 진행하고 그럴 때지만 그래서 더 여성들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그런 때였어요.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반응들도 살피고 또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.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클럽이 한국에 정착한 지 그렇게 오래된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. 이제 막 클럽이 인기가 많고 막 할 때죠. 그 나이트라는 것을 탈피해서 꼭 그런 남녀가 룸에서 만나는 혹은 테이블에서 만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의 호감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인기가 많아지던 시절이죠. 저도 클럽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하루는 이 주중이었죠. 뭐 주말같이 아주 붐비던 날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중에 또 클럽이 막 한 목요일 요런 때 목요일쯤에 막 사람이 또 많고 그랬었거든요. 홍대죠. 하루는 제가 이제 머리도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하는 스타일로 잘 만지고 저는 20대 때에는 제 머리는 제가 만졌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죠. 다 깎아주고 난 다음에도 그 헤어 디자이너가 저에게 그 제품만 준 거죠. 머리를 만지는 제품을 저한테 주면 제가 제 머리는 직접 만져서 저만의 스타일을 했었었고 머리도 항상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물들인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. 그렇게 제 스타일을 잘 꾸미고 그다음에 옷도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눈에 띌 만한 그런 패딩을 입고 그다음에 청바지도 그때 청바지는 또 워싱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허옇게 되고 약간 이렇게 청바지에 그 발의 통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던 시절이었죠. 트렌디하다 그러죠. 그래서 옷도 잘 입고 퓨마 신발에 그때 당시에 트렌디한 상태로 옷을 잘 입고 그다음에 친구 없이 혼자서 이제 클럽을 간 거죠. 그게 아주 처음 클럽 간 건 아니고 초기쯤에 제가 아주 클럽을 자주 다닐 때는 아니지만 클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홍대에 이 클럽 중에 한 곳을 가서 아주 유명한 데는 아니었어요. 뭐 MB나 할렘처럼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꽤 사람이 모이는 클럽에 가서 혼자 가서 또 클럽 분위기도 즐길 겸 이제 놀려고 하는데 또 제 성격상 저는 또 춤추고 놀 때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클럽에 입장을 하면은 음료 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보통 그냥 맥주를 시켰죠. 버드와이저 맥주 하나 잡고선 그다음에 춤을 추는데 저는 그냥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딱 그 DJ라 그러죠. 그 음악을 틀고 조정하는 사람 그 바로 밑에 굉장히 큰 스피커가 옆에 다 놓여 있는데요. 그 스피커 중에 하나로 가서 거기서 스피커에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 굉장히 큰 사운드가 몸으로 막 전달이 된단 말이죠.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 스피커 옆에 가서 혼자 딱 춤을 췄죠. 춤을 잘 추는 건 아니고 그냥 리듬을 타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. 그렇게 조금 추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췄나? 모습이 좀 자신감이 있고 뭔가 남성다워 보였는지 그렇죠. 그 DJ 옆에 스피커 옆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요. 남자가 한 여성이 저에게 슬슬 다가오면서 춤을 저랑 같이 추려고 막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직 뭐 클럽에서 여성들이랑 막
그러한 게 아직 익숙치는 않던 때였어요. 이모님 친구분의 그 유흥주점에서 그 아가씨들이랑 노래를 같이 하거나 그렇게 놀기도 하고 했지만 클럽에서 춤을 여성분이랑 많이 추고 그랬던 아직 시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여성분이 저한테 쭉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여성이랑 어떻게 춤을 맞춰서 춰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감이 안 잡혀서 그냥 그 여성분의 어떤 춤을 같이 추려는 시도를 제가 의도치 않게 안 받아주게 된 거죠. 뭐 엄청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요. 그러고 나서 그 여성분이 한동안 제 앞에서 뭐 춤을 추다가 저는 그냥 가볍게 리듬만 타고 있다가 그 여성분이 쓱 하고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저는 그냥 관심 없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강렬한 사운드를 느끼면서 또 춤을 추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금 더 예쁜 여성분이 또 와서 비슷하게 저랑 이렇게 춤을 같이 추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도 저는 맞춰주진 않았어요.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물론 여성하고 그렇게 춤추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제가 막 썩 마음에 드는 그때 어릴 때였는데 또 눈이 높죠. 또 특히 저는 그 유흥주점에 있던 대학생 아가씨들하고 항상 봤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랑 그 몸매가 기준이 좀 높았거든요. 그래서 이왕 같이 출 거면은 정말 제가 약간 이렇게 호르몬의 어떤 사이클론이 훅 올라올 정도가 아니면은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도 제 앞에서 춤을 추길래 잠깐 맞춰주는 식으로 춤만 추고 깊게 같이 춤을 진하게 추지는 않았죠. 그러고 나서 그 아가씨가 또 돌아갔죠. 또 한 명의 아가씨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 오는 거죠. 봤더니 자기들끼리 한 5명이서 같이 온 것 같은데 그 아가씨들이 하나로 차례차례 오고 있던 거였어요.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아가씨가 딱 봐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진짜 괜찮았죠. 춤사위도 좀 달랐죠. 춤이 굉장히 유혹적인 춤이고 본인의 골반을 잘 사용해서 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밀착을 슬슬 하는 식으로 오더라고요. 이게 진짜 여성이 춤을 잘 추면 여러분 남성이 거기서 맞춰주기만 해도 같이 춤을 추는 형태로 춤이 또 쳐집니다. 제가 그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죠. 그 여성이 춤을 되게 잘 추니까 제가 움직이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주니까 제 몸이 그냥 가볍게 대충 움직여도 그 아가씨의 어떤 골반이나 저의 골반이 잘 부비부비가 되면서 춤을 추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. 그때 당시엔 또 부비부비라는 말로 막 설명을 했었죠. 춤을 추는 걸. 되게 재밌게 춤을 췄어요. 그 아가씨랑 곡이 한 3번 바뀔 정도까지 같이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추고 있다가 아가씨가 제 귀에다 대고 오빠 실은 내 친구들이랑 오빠 지금 그 재킷 뺏어오는 거 내기를 했는데 오빠 재킷을 잠깐 빌려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뭐 재킷이 되게 패딩이죠. 패딩이 되게 그렇게 비싼 패딩이 아니었어가지고 아 그래라 그럼 내가 잠깐 빌려줄 테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아가씨가 제 패딩을 쓱 벗기더니 그 패딩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네 그 친구가 있는 무리로 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이제 환호 같은 거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제 패딩이 비싸 보였는지. 근데 실제로는 그거 비싼 거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2대에서 그냥 2만 원 정도 주고 샀던 패딩이라 없어져도 크게 그렇게 뭐 해가 되는 그런 패딩은 아니었거든요. 다만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워서 차까지 가는데 그냥 추울 뿐. 그리고 나서 아가씨가 이제 저한테 다시 와서 제 패딩을 입고 제 옆으로 와가지고 저랑 또 같이 춤을 추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오빠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왔냐? 아마 본인의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날 제가 아쉽게도 친구 없이 혼자 왔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한 2초 정도 딱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가씨에게 너 친구들 데리고 나랑 놀려고 했어? 네가 나한테 와야지. 나도 친구 버리고 갈 테니까 우리 둘이 나가서 놀자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만남을 이어가려고 친구를 핑계 삼아서 excuse라고 하죠. 핑계 삼아서 같이 그 다음을 이어가려고 여성이 던진 말이었는데 제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. 물론 제가 친구를 데려온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여성의 의도를 그냥 읽었잖아요. 그래서 굳이 중간 단계도 필요 없고 또 게다가 제가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성적인 느낌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너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? 나 친구 버리고 나갈 테니까 너도 바로 나 따라서 나와.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나가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도 그 이후에 아가씨랑 또 재밌는 연애를 한 1년 가까이 했었죠. 이 얘기는 또 제가 다음에
다른 슈테스트 시리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, 여튼 이 아가씨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진 경험이 있었고,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경험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이 프리셀렉션의 힘이에요. 아가씨들이 와서 계속 저에게 차례로 오게 되니까 오면 올수록 저의 값어치는 그 클럽 안에서의 저의 값어치는 점점 상승이 되게 되어 있고, 저의 진짜 남자로서의 가치가 어떻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콩깍지가 씌워졌을 수밖에 없어요. 그 날의 당시에는.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리셀렉션의 힘을 제가 빌어서 여성과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여성의 리드에 따라가지 않고 그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던 남성적인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대답을 줌으로써 그 여성이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게 됐고, 저희들은 따로 나가서 따로 시간을 갖고 심지어 그날은 둘 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찜질방에서 같이 잤죠. 그 아침에는 그 여성이 제 무릎 위에 머리를 들어 누운 채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,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찜질방에 감으로써 그 아가씨의 화장이 벗겨진 얼굴을 보고 또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더한 만남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고요. 저는 뭐 이게 또 저의 한국에서의 연애 중에 하나인데,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겪어왔던 그 슈테스트 시리즈 영상에서 보여왔던 저의 그 연애 스타일과 또 한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연애 스타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물론 지리적인 차이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제 나이가 바뀌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또 나이의 세대가 바뀐다라는 차이도 있지만, 어쨌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방식이 다른다 할지라도 뭐 프리셀렉션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적인 프레임이라든지 그렇게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. 그거를 또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네요. 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드리고자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했는데, 또 이렇게 연애와 관련된 또 남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어떤 프린시플, 원리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 금방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영상,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